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대표님께서 창업해가지고 어렵게 사업하다가 이제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절세를 하려고 따져보니까 상황이 잘 안 맞고 절세의 규정과 법령에 잘 안 맞는 걸로 우리 기업이 세팅됐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벤처기업 절세 날아간 사례. 현재 운영 중인 제조업 공장을 다른 사장님으로부터 인수를 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계장치가 있다 보니까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기업을 정말 이 사장님은 최초로 법인을 설립했어요. 거기다가 기술력이 있으니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대표님은 과연 법인세 감면 받았을까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런 경우 법인세 감면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불가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이런 경우 정말 난감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창업하기 위해서 자금도 모으고 기술도 닦고 그래서 좋은 물건이 나와가지고 인수해서 최초의 법인을 설립했는데 법인세도 꽝이고 부동산 취득세도 꽝이랍니다. 물론 이거는 논쟁거리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세는 이런 경우 감면받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면 받을 가능성이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꿀팁을 드립니다. 공장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공장의 껍데기 이런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공장 안에 있는 기계장치와 장비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서 업종까지 동일하게 한다면 이것은 법령에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종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 관련된 업을 그대로 하는 거는 그거는 인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초 창업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인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공장을 인수하기 전에 사전에 판단하고 진단한 다음에 실행을 하실 것을 꼭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벤처기업 절세 날아간 사례. 도소매업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회사 어렵다가 매출이 늘어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담이 됩니다. 벤처 인증은 3년 이내에 받았어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취득세는 과연 감면이 가능할까요? 궁금하죠? 이 대표님 법인세 감면 못 받았어요. 부동산 취득세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세히. 이 대표님은 도소매업과 전자상거래업이 섞여 있었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전자상거래가 50%를 넘어 보이는데 처음에 창업할 때 회계사무소에서 도소매업으로 했어요. 최초에 전자상거래업으로 했다면 이 대표님은 법인세는 감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법인세도 감면 못 받았어요. 만약에 이 대표님이 회계사무소랑 이야기를 잘하고 좀 신경을 썼다면, 이런 내용을 신경 썼다면 전자상거래업을 사업의 주 사업으로 하고 물론 일부 도소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인세 감면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 신경을 못 써서 법인세 감면도 못 받게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당연히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은 벤처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세 감면 불가능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죠. 특히 우리 병의원 원장님, 자녀법인이나 가족법인, 병원 경영법인을 MSO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업종을 꼭 따지고 주의해서 창업하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벤처기업 절세 날아간 사례,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 대표님은 위탁제조업 그리고 도소매업으로 법인을 창업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벤처 인증을 3년 안에 받았어요. 그런데 법인세 감면 신청했는데 불가 판정받았고요. 부동산도 곧 취득 예정인데 부동산 취득세도 감면을 못 받았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이 대표님을 따져봤더니 사업 내용에 도소매, 제조업, 위탁제조 이런 내용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구분을
잘 하지 않고 대충 했기 때문에 위탁 제조인데도 불구하고 도소매로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적용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감면 못 받았어요. 위탁 제조업, 이 대표님이 수행하는 전자상거래도 있고 도소매도 있고 위탁 제조업이 있는데, 위탁 제조업과 제조업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업종이에요. 실제 사업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건 생기기 전에, 일 벌이기 전에 꼭 전문가를 통해서 예비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돌다리를 두드리고 먼저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만 협의된다면 방법을 찾아 드립니다. 대표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최악의 벤처기업, 절세 날아간 사례. IT 업종으로 법인을 창업했어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회사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제 매출이 늘어서 강남의 꼬마 빌딩을 100억짜리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부동산 취득세가 9.4% 해서 9억 4천만 원, 약 10억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이 벤처기업이 인증받으면 부동산 취득세가 75% 감면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대표님은 부동산 취득세는 감면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세상의 문제는 온통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풀라고 있습니다. 뭐 수학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 풀 수 있는 100%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문제 풀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 대표님 기억해 주세요. 벤처기업 아시다시피 3년 이내에 받았어야 되겠죠. 그리고 3년 이내에 받고 벤처 인증 받고 나서 5년 이내에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한 지 뭐 몇 년 만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일반적으로 드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이왕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을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망하려고 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대표님 사업을 시작할 때 혹은 별도 법인을 만든다거나 자녀 기업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기업이 잘 될 거를 생각해서 플랜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시길 바라요. 방법은 있습니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최악의 벤처기업 절세 날아간 사례. 제조업 법인을 20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대표는 형, 아우인 동생은 직원. 회사 규모가 커져서 이제 동생이 분가 독립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을 창업했어요. 수도권이었습니다. 30억 공장을 취득을 했어요. 벤처기업 인증도 받았어요. 법인세 감면은 됐을까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받았을까요? 또 케이스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는 감면 받았습니다. 창업으로 인정됐던 거죠. 취득세가 2억 8천만 원 됐는데 75%에 해당하는 2억 1천만 원 감면 불가였습니다. 법인세는 감면을 웬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국세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시군 구청이에요. 세금 세수가 적어요. 정밀 타격을 합니다. 정밀해서 봅니다. 이런 경우 경정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 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든 경우에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솔루션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죠.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대표님께서 창업해가지고 어렵게 사업하다가 이제 상황이 좋아졌어요. 세금도 부담이 되고 공장도 마련해서 뭐 부동산 취득세도 내야 될 상황일 때 이제 갑자기 좀 생각이 번쩍 드니까 세금을 탈세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절세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절세를 하려고 따져보니까 상황이 잘 안 맞고 절세의 규정과 법령에 잘 안 맞는 걸로 우리 기업이 세팅됐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대표님 어렵게 사업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을 다 대표님이 하시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이 세상엔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을 문제를 풀어내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대표님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어려운 정부 지원 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들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하십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대표님 그동안에 사업하시던 거 멘붕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러지 마시고 이 전문가는 정답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솔루션과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 갖고 해석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 일을 하시다가 고민되신다면 반드시 상담을 하셔서 전문가랑 협의하셔서 일을 진행하실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의 모든 걸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아래 설명문에 있는 상담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